안녕하세요. 언니네 헌책방의 언니입니다. 오늘은 장성숙의 그때그때 가볍게 산다 2부 기대하지 않는다에서 몇 챕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스스로 정한다. 집단 상담에 어느 중년의 여교사가 참석했다. 그녀는 어찌나 말을 재미있게 하던지 금세 집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됐다. 쉬는 시간에도 사람들이 주위에 빙 둘러앉을 정도였다. 이러한 그녀에게 말했다. 남편분이 매우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남편이요? 하하하, 나를 많이 좋아하지요. 주말에 산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탈 때면 정류장까지 따라 나와 내게 앞이나 뒤에 앉지 말고 꼭 중간에 앉으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사고가 나더라도 중간이 가장 안전하다면서요. 그렇게 애지중지한다니까요. 음실이 매우 좋으시군요. 하하하, 제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맨 먼저 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어떤 생각을 하셨는데요? 걸려도 더럽게 걸렸다는 생각이었어요. 네?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어찌나 까칠하던지 아이고 잘못 걸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로 몰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어디 한번 해보자 하고 단단히 마음먹었죠. 그때부터 온 힘을 다해 남편을 즐겁게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 나를 금쪽같이 여긴답니다. 언제부턴가 그는 하루도 빈손으로 집에 들어오는 적이 없어요. 애들과 나눠 먹을 간식을 자기 손으로 꼬박꼬박 사들고 들어온다니까요. 하하하. 나는 그 교사의 거침없는 말을 듣고 놀랐다. 여간 배포가 큰 여자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깐깐한 대상을 그렇게 화끈하게 구슬려 이토록 잘 살고 있다니.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갈등이란 전적으로 그 사람의 그릇 크기에 비례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대상이 아무리 마땅찮아도 이쪽에서 그러려니 하고 품어주면 아무런 걸림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금 행복이나 불행은 외적인 요인이 결정한다기보다 자신의 그릇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기대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사랑, 신뢰, 배려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가치가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강조하면 그토록 좋은 것도 되려 관계를 해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 신뢰, 그리고 배려라는 덕목은 장구한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요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냉철히 따져보면 그런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안정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데 뿌리를 둔 것이라고 본다. 근본적으로 욕망에 기초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 끝이 있게 마련으로 과하면 폐단을 낳고 만다. 즉, 집착하면 그만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냥 묵묵히 살아갈 뿐 그 어느 것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안달하지 말아야 한다. 자칫하면 스스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아가 상대에게 부담을 줄 게 뻔하다. 본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치여 스스로 초라함이나 불행함을 자초하게 되고 상대는 요구받는 데 질려 밖으로 도망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두 사람 다 서로에게 화만 내어 함께 추락하는 셈이다. 손을 덜 댄 삶이 가장 좋다. 가장 좋은 음식은 손을 덜 댄 음식이라고 한다. 정성을 쏟는다며 손을 많이 댄 음식은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고유의 맛을 잃어 인위적인 맛을 내기 쉽고 그런 탓에 연거푸 2번 이상 먹기 어렵다. 그에 반해 사람의 손을 적게 탄 음식은 만들기도 쉽고 재료 자체가 지닌 고유의 맛을 내어 언제든 즐길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삶도 손을 덜 댄 삶이 아닐까 한다. 인위성이 적은 자연스러운 삶 말이다. 꾸밈이 적고 자신의 본연에 가까운 삶.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즉 자신의 그릇이나 성향대로 살지 않고 과하게 욕심을 부렸다가는 인위적인 맛이 나는 음식처럼 도리어 인생을 망치기 쉽다. 간소한 것이 아름답다. 몇 년 전부터 풍요를 지향하던 우리의 생활에 간소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공간 활용을 잘하는 일본인들이 시작한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한국 사회에도 알려졌다. 덩달아 나도 집안을 둘러보니 그다지 좋지 않은 물건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값 나가는 고급 물건을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부담 없이 물건을 쓰고 싶고 애써 번 돈을 그런 데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물건이든 다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고 여겨 내 수중에 들어온 이상 어떤 것이든 쓸 수 있을 때까지 쓰려고 노력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내 집에는 많은 물건들이 들어찼다. 그러한 광경을 보니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러다가 마침내 평수를 줄여 이사하면서 많은 물건을 정리했더니 얼마나 화한하고 홀가분하던지. 때로는 갈등을 겪는다. 물건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마음과 아까워 말고 확확 처분해 단촐하게 살자는 마음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끼는 마음이 강렬하면 그만큼 주의가 어려워지고 과감하게 버리는 마음이 강하면 그만큼 주의가 정돈된다. 어떻게 적정한 타협점을 찾을지. 마침내 한 결심은 처음부터 욕심부리지 말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걸리고 아니면 저것이 걸리니 애초에 절제했으면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 우리 역시 수많은 생명체 중 하나인데 뭘 그리 군림하듯 떡 벌어지게 살고자 하는 의문이다. 때가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덧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되도록 소탈하게 사는 게 오히려 더 잘 사는 삶이지 싶다. 그래야 홀가분하면서도 덜 부끄러울 것 같다. 선택한 건 좋아한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중시해야 할 건 선택 그 자체가 지닌 무게이다. 물건이라도 한 번 산 이상 까탈을 부리지 않아야 하고 뭔가를 하기로 선택했으면 그것에 충실해야 하고 사람을 사귀었으면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선택해놓고는 퇴퇴하며 내치거나 변덕을 부리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선택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불충분한 태도는 본인에게도 해가 된다. 여기서는 이곳이 아닌 저기를 바라보고 저기에서는 저곳이 아닌 여기를 바라보다 보면 맨날 아쉬워하다 말 뿐이다. 그런 것을 두고 비승비속이니 또는 기회주의자니 하는 것이다. 사실 세상의 일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이지 뭘 그리 다르겠는가. 완전 무결한 100점짜리가 없듯이 꽝일 따름인 0점짜리도 없다. 어떤 것은 좋고 나쁨의 비율이 51대 49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 어떠한 선택에도 완벽한 성공 혹은 완벽한 실패는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 처음 고를 때 신중히 한 다음에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겠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묵묵히 맞이하고 따르는 태도다. 사람의 무게란 그런 책임지는 태도에서 나오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다. 누가 억지로 그렇게 하도록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선택해놓고 툴툴거려봐야 아무런 득도 안 된다. 유순하게 산다. 살면 살수록 유순한 사람이 좋아진다. 품이 넉넉해 조금 손해보듯 처신하는 사람이 편안하기 때문이다. 각박하지 않고 여유로워 더 근사해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고 사리가 분명하고 명민한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니다. 이런 사람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의중을 명확하게 밝히기 때문에 그 또한 좋다. 하지만 자기 주장이 지나쳐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면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특히 가정을 이룬 사람이 그렇게 자기 뜻만 내세우다 보면 가정이 시끄러워지거나 이혼 위기에 처하고 만다. 어느 정도 확고한 주관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유연하지 못해 충돌로 이어진다면 과유불급 아닌가. 그러므로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할 때는 자신을 굽히는 유연성도 갖추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한 균형 있는 관계이리라.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매 순간 깨어있어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아야 하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 그러므로 상대를 참아주는 유순함과 자기를 주장하는 분명함을 놓고 어느 게 더 좋겠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유순함을 고르겠다. 더불어 사는 세상살이에서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품어주는 덕목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다. 그런 게 없으면 경쟁이 일상화된 현대인으로서 너무 피곤할 게 뻔하다. 모든 것에는 두 얼굴이 있다. 나와 상담을 하던 여성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신랑이 될 사람은 학벌이 낮긴 해도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말하길 오랫동안 똑똑하다고 여기며 알고 지냈던 언니가 그 남자의 학벌이 너무 형편없다며 결혼을 다시 고려해보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나는 그러한 말을 정확히 언제 들었냐고 물었다. 그녀는 최근이라고 대답했는데 그렇다면 살림살이 준비는 이미 마쳤고 결혼식만 남긴 상태였다. 어떻게 할 참이냐고 묻자 그녀는 그 언니의 말이 걸리긴 해도 마음을 굳힌 상태이므로 결혼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녀는 그 언니의 말이 걸리는지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안타까웠던 나는 그녀에게 유대인들이 생활의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탈무드를 말하며 거기에 나온 내용 하나를 들려줬다. 이미 산 물건에 대해서는 트집을 잡지 않는다라는 말로 어차피 모든 것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게 마련인데 이미 선택한 뒤에는 따져봐야 해로움만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물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어느 것을 더 찾아내느냐에 따라 상대가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한다고. 그러므로 이미 결심한 상태라면 장점을 더 부각해서 보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자세라고 간곡히 일렀다. 아울러 결혼을 결심한 사람에게 그러한 말을 한 언니의 사려 깊지 못한 태도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미 그런 선택을 한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도 장점을 더 강조해줘야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은 그 자체로서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 상황과 연계되어 결정되는 것임을 다시금 새긴다. 누구에게나 울다리가 필요하다. 상담에서는 의존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 그래서 상담사가 지도나 조언을 하면 의존심을 키우는 꼴이 된다며 극구 경계하려 든다. 이는 상담의 토대인 심리학이 서양 사회에서 꽃피어진 학문이기 때문이다. 개인주의 문화를 이루는 서양에서는 핵심 가치가 자율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인의 독립심을 강조한다. 따라서 의존은 금물이고 뭐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둔다. 하지만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다.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자율성, 즉 개인의 독립심보다는 조화나 협동심과 같은 것에 더 가치를 둔다. 그런 이유에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위아래를 식별하지 못하는 처신을 하면 외면당하고 만다. 즉 윗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하고 아랫사람을 품을 줄 알아야 인정을 받지
그렇지 못하면 도외시 당하기 쉽다. 어느 정도 의존을 하기도 하고 의존을 받아줘야 하는 이유가 단지 동서양의 문화적 특성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의 특성에도 있다. 사람은 의존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면 탈이 난다.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의지처가 없으면 마음이 중심이 약해지는 탓에 그만큼 이리저리 휘둘리기 쉽다. 이러한 사람들은 의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좌충우돌하며 떠돌게 되고 헛헛함을 이기지 못해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집착하게 된다. 이러한 집착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지. 따라서 문화를 막론하고 사람을 올곧게 살기 위해서는 주위에 버팀목 같은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물망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삶.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담뿍 기대기도 하고 아울러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굴레에서 벗어난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약간의 차이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풍조에 젖어 있다. 가령 대학교도 1륜이, 2륜이 정해놓고 엄청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 명문 대학교를 나왔으면 그러한 급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식이다. 직장도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서 1류면 의수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죽기 일수다. 이러한 신분제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 굴레에 갇히기를 좋아하니 이 무슨 기이한 행동인가? 그런데 이러한 신분제도에 갇혀 사는 게 합당한 태도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사태다. 사실 우리 삶의 질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인간관계지 다른 게 아니다. 게다가 아무리 많은 것을 잃었어도 노화와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평등하기 마련인데 뭐 그런 차등을 지어놓고 이러한 것에 속박되어 사는가. 따지고 보면 이 세상 어느 것도 다 변화해가는 것으로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괜스레 사람들이 과장해놓고 야단법석을 떠난 형상이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한 연유로 진정 잘 산다는 것은 자유롭고 쾌적하게 사는 게 아닐까 한다. 그렇게 살려면 괜한 거품에 속지 말고 어떤 게 참인지 살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오늘의 책 읽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